윤정은 41살 넘겼다. 동대문 쪽 작은 의류 창고를 관리하며 매달 일정하게 순이익을 남겼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손에 잡히는 장사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상 입고를 확인하고 아침 일찍 거래처에 오늘 색상 빠지니 확인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래 겪은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다. 믿음은 작은 약속들의 합이었고 그 합이 그녀의 삶을 지탱했다. 그 믿음 속으로 성민이 들어왔다. 고등학교 동창,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번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말이 번지르르 했고 그 번지름이 요령 좋은 능력처럼 보였다. 요즘은 PEP 부동산 담보가 대세야. 은행 금리로는 살 수가 없어. 최소연 12% 단기 리스크 담보가 있으니까. 윤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담보가 진짜면 왜 은행이 안 빌려줘? 성민은 웃었다. 은행은 느려. 그리고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갭이 생기면 우리가 메워주는 거지. 대신 수익은 나눠 갖고. 그는 수익률표를 꺼냈다. 깔끔한 엑셀 프린트. 짧은 막대 그래프들이 일정하게 올라 있었다. 3개월마다 3%씩 이자, 지급, 만기 상환. 고객사 이름은 이니셜 처리되어 있었다. 자극적인 단어는 조심스럽게 가려져 있었다. 합리, 검증, 담보, 안정 같은 말만 남아 있었다. 일단 2천부터 맛만 보자. 성민은 여유롭게 말했다. 한 달 뒤 이자 50만 원 내가 바로 꽂아줄게. 계좌 찍히면 그때 판단해. 더 들어올지. 윤정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통장에는 미뤄둔 결혼자금과 장사를 하면서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다. 은행 예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풀면 이자가 아까웠다. 한 달 50만 원은 분명 큰 유혹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전기장판의 따뜻함 속에서 숫자를 세었다. 마음이 숫자에 젖어갈수록 의심의 소리는 작아졌다. 첫 거래는 매끄러웠다. 한 달 뒤 성민은 약속대로 이자 50만 원을 보냈다. 맞지? 이게 캐시플로우야. 그는 씩 웃었다. 윤정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조심스럽게 더 가보자. 그녀는 금액을 3천으로 늘렸다. 다시 이자가 들어왔다. 2달 연속. 세 번째 달 성민이 말했다. 큰 딜이 하나 들어왔어. 상가 준공 전 브릿지. 담보 여력 충분. 우리끼리만 들어갈 건데 1억 채워야 돼. 내가 7천 맞출 테니 너가 3천만 보태. 너무 커. 윤정이 난감해하자 그는 단정하게 말했다. 너라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남한테 안 준다. 너라서라는 말은 인간에게 이상한 용기를 준다. 윤정은 머리를 싸매고 통장을 뒤집었다. 적금 일부를 해지하고 거래처 대금 일부는 한 달만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균형을 밀었다. 3천을 만들었다. 그날 밤 이체 알림이 떴다. 3천만 원 이체 완료.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마치 그 숫자가 살아 움직일 것처럼. 묘한 기쁨이 뱃속에서 올라왔다. 곧 큰 이자가 돌아올 거라는 안심, 자신만 안 가르쳐 준 길을 알고 있다는 우쭐함, 인생이 한 칸 올라갈 거라는 환상.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커다란 사고가 아니라 소소한 환상일 때가 많았고 윤정은 그 소소함에 취했다. 그리고 첫 이상 신호가 왔다. 예정된 날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조용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깐만. 등기 이전 지연이래. 공증 찍혀 있고 담보 설정 다 되어 있어. 주말 지나면 정리돼. 성민의 목소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그녀의 불안을 덮었다. 다음 주 이자 대신 설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담보대출 은행 심사에서 추가 서류 요구. 다음 주 수요일로 이자 가산이자 지급. 그녀는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쳤다. 수요일. 그 동그라미는 시간이 갈수록 검은 구멍이 됐다. 수요일 아침 연락 두절.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그날 밤 윤정은 고등학교 단체방을 털었다. 성민 요즘 뭐하냐? 답이 오기 시작했다. 나한테도 돈 빌려 달라더라. 나도 투자 말 꺼내길래 거절했어. 예전에 카드 돌려막기 했다던데. 얼룩진 이야기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믿음의 앞면이 반짝일수록 뒷면은 더 거칠었다. 다음 날 윤정은 사무실 주소로 달려갔다. 문패에는 에셋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콘센트 구멍만이 벽에 남아 있었다. 문 앞 바닥에는 등기부 등본 복사본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다. 발로 펼쳤다. 소유자 제3자, 근저당 타 금융사. 성민이 말한 담보 설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제야 담보란 말이 얼마나 쉬운 입놀림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윤정은 창고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마셨다. 강한 섬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작업대 위에서 수십 번 납품서를 정리했고 수백 번 현금을 세웠다. 그 모든 실제가 오늘은 종이처럼 얇았다. 3천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분노가 올라왔다. 눈물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먼저 기록을 시작했다. 성민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에게 부탁해 받은 사무실 비어있는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는 이메일로 백업했고 통화 기록은 녹취 앱으로 남겼다. 상호 에셋의 사업자 등록증을 찾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했고 부가세 신고 이력과 대표자 변경 내역을 기록했다. 놀랍게도 상호는 자주 바뀌었다. 유령 회사의 흔적이었다. 다음은 성민의 동선을 추적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동문회 카페, 사진 속 배경의 카페 로고와 헬스장 벽면 문구를 확대했다. 위치 태그는 비공개였지만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긴다. 어제도 5호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미팅이라는 댓글이 보였다. 윤정은 그 조합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성민 씨와 프로젝트 하시나요? 담당자가 난감해했다. 그분 후원 유치 얘기만 하시고 실제 서류는 없던데요. 이미 여러 곳을 기웃거리는 중이었다. 윤정은 전문가에게 갔다.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엔 시큰둥하던 변호사가 자료처를 넘기다가 자세를 고쳤다. 증거가 체계적으로 모이네요.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형사로 사기죄 고소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재산 은닉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가압류부터 검토하죠. 그녀는 변호사비를 바로 계산했다. 장사를 접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처를 비용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다.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녀는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다음 단계는 미끼였다. 성민은 새 돈을 찾아 골목을 돌아다닐 게 분명했다. 윤정은 동창 혜경에게 부탁해 가짜 투자자 역할을 맡겼다. 혜경은 SNS에서 단기 투자 공부 중이라는 가벼운 글을 올렸다. 이틀 뒤 성민이 쪽지를 보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줘요. 예상대로였다. 만남은 밝은 카페에서 정했다. 윤정과 변호사는 맞은편 건물 2층에서 내려다봤다. 혜경은 작게 보청기 모양의 녹음 장치를 귀에 꽂고 있었다. 성민은 새로 뽑은 것 같은 차키를 테이블 위에 무심히 올려놓았다.
키엔 수입차 로고가 반짝였다. 누구에게나 보이고 싶은 허세는 증거 수집가에겐 가장 쉬운 체증 포인트였다. 이번 딜은 브릿지야. 12주 단기, 연 16% 보장. 담보는 상가 분양권. 등기부 볼 수 있어요? 혜경이 웃으며 물었다. 법무사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지금은 계약금 선입부터. 혹시 지난 딜 레퍼런스 있나요? 지급 스케줄표 같은 거. 성민은 파일을 꺼냈다. 지난번 윤정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엑셀이었다. 다만 이번엔 숫자, 법례가 더 화려했다. 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계약금으로 500 먼저. 성민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내일 오전에 계좌 보내줄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나간 순간 혜경은 테이블 아래 촬영 버튼을 눌렀다. 계약서 템플릿이 화면에 스쳐 지나갔다. 상호가 또 달랐다. 에이펙스 인베스트. 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조회하자 휴폐업 이력이 줄줄이 나왔다. 다음 날 성민은 계좌를 보냈다. 예금주 법인명은 에이펙스 인베스트가 아니었다. 타인 명의였다. 윤정은 곧장 은행 이상거래 신고팀과 통화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진정을 넣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좋아요. 자금 흐름을 막으면 몸통이 드러납니다. 일주일 뒤 성민이 급했다. 혜경에게 연달아 연락했다. 지금 딜라인이 촉박해. 오늘 오후 3시까지 보내야 혜택 유지. 전형적인 압박. 윤정은 송금 직전 화면을 캡처해서 수사관에게 보냈다. 돈 세탁 계좌로 의심됩니다. 실시간 지급 정지 요청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움직였다. 몇 분 뒤 계좌 정지가 떨어졌다. 성민은 불같이 화를 냈다. 혜경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누가 신고했어? 내가 했지? 혜경은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직 이체도 안 했는데요. 실패한 먹잇감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수록 사냥꾼은 제 발로 늪으로 들어간다. 그날 저녁 윤정은 약속된 장소로 나갔다. 공용 오피스의 작은 회의실. 유리병 너머에서 성민이 들어왔다. 얼굴은 허세의 빛을 잃고 입술은 마르고 있었다. 너였지? 허공으로 겨누듯 말했다. 윤정은 조용히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녹취, 가짜 법인 정황. 그리고 담보 부재. 이건 투자였어. 리스크 감수하는 거고 내가 판단해서 들어온 거야. 그럼 리스크는 내 몫이고 이익은 내 몫이었어?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기라고 해. 성민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성민 씨 사기 혐의로 동행하시죠. 성민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얼떨결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수사관이 잠금 해제를 요구했다. 협조하시면 유리합니다. 손이 떨리며 비밀번호가 눌렸다. 화면이 켜지자 단체 채팅방이 떴다. 딜 공유방. 가계약 선입금 채우자. 법인 받고. 문장들이 연달아 툭툭 튀어나왔다. 윤정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았다. 허리에 퍼지던 차가운 감각이 슬며시 빠져나갔다. 사건은 길고 느리게 흘렀다. 법정은 감정의 무대가 아니었다. 계좌 추적표, 법인 등기 내역,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가 판을 채웠다. 성민 쪽 변호인은 끝까지 투자 실패라고 우겼다. 판사는 담보 고지가 허위였는지, 수익률 보장 발언이 있었는지, 미인출 자금의 전용이 있었는지 하나씩 따졌다. 혜경의 녹취가 재생됐다. 연 16% 보장입니다. 판사의 눈썹이 길게 내려앉았다.
보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허위사실 고지로 박혔다. 민사가압류는 효과를 냈다. 성민이 숨겨둔 차량, 시계, 가전 리스가 줄줄이 묶였다. 명의만 바꾼 통장도 추적에서 걸렸다. 관계자 몇 명은 공범으로 엮였다. 판결문이 내려오던 날 윤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분 배상, 전부는 아니었지만 크게 돌려받는 결과였다. 형사 쪽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 노을빛이 창틀을 지나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모든 게 끝난 후 동창 단체방에 짧은 소식이 돌았다. 성민 들어갔다더라. 각자 헐, 진작에 이상했지 같은 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대개 끝난 뒤에 현명해진다. 윤정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 말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전처럼 입고 확인을 하고 거래처에 메시지를 보냈다. 장부의 숫자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돌아온 만큼이 그녀의 살아있는 돈이었다. 그녀는 장부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썼다. 수익은 느리게, 증거는 빠르게. 한 달 뒤 혜경이 빵집에서 작은 상자를 건넸다. 축하 선물. 열어보니 작은 도장이 들어 있었다. 검은 잉크 패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도장 손잡이에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참. 왜 참이야? 혜경이 웃었다. 참고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또 진짜라는 뜻도 있고. 윤정은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굴렸다. 참이라는 글자는 이상하게도 가볍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 도장으로 첫 영수증을 꾹 눌러 찍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잉크가 종이에 번졌다. 번짐은 흉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그날 밤 윤정은 파일 박스를 정리했다. 성민이라고 라벨링된 상자는 맨 아래로 내려갔다. 위에는 새 거래처 이름이 올라왔다. 단단한 종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현금 흐름이라는 이름의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일로 이어져야 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간판이 약하게 흔들렸다. 윤정은 전등을 끄고 창틀에 기대섰다. 어제의 분노가 오늘의 분별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을 문서로 채운 자신이 조금 대견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면 그녀는 일어날 것이다. 장부를 열고 거래처에 메시지를 보내고 공장에 전화할 것이다. 다만 하나가 달라졌다. 누군가 달콤한 수익을 약속하면 그녀는 먼저 등기를 보고 먼저 계좌를 본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미납되어 있던 배상금 2차분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그녀는 숨을 길게 내뱉었다. 화면 속 숫자가 뚜렷했다. 돈은 감정이 없다. 그러나 올바른 자리에 돌아온 돈은 사람의 등을 펴게 한다. 윤정은 짧게 중얼거렸다. 이젠 내 돈이 내 편이야.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주 얇지만 끝까지 꺾이지 않는 미소였다.